7월 2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편성 자체가 분할된 경주 편성이 한 경주에 있는데 일단 10개 경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로는 지금은 이제 포화주로의 상태인데 오늘 뭐 금요일 날 오후부터도 똑같이 이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경말날 당일에는 뭐 포화주로 이 정도에서 경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경마도 해가 쨍쨍 떼었지만은 오늘 좀 알려면은 내일은 좀 양호주로까지 가지 않을까? 제주 경마 이런 생각이고요. 재결사항에 이제 보면은 박찬서 조교사가 면허정지 12개월, 정기한 마주가 4년 동안 경마 관여금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화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일단은 뭐 목요일날 조교에서 조교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말들이 조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포 조교하는 말들이 출전하는 말 중에 한 2마리 정도? 요 정도도 뭐 스포 조교도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 나오고 있지 다들 그냥 컨디션 점검 이렇게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검사도 원래 목요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금요일날 금요일날 주행 검사를 마쳤고요. 그만큼 주로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가벼운 주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뭐 좀 강한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5월달, 6월달 이때 출전을 하지 않고 지금 7월달에 지금 완성도가 좀 높은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7번마 리얼딜, 여기에 10번마 모던댄 조크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다 마주, 김정철 마주의 마필입니다. 김정철 마주의 마필입니다. 생산자 겸 마주가 되겠죠. 리얼딜 같은 경우는 미래영웅 형제 마필입니다. 국내산 1등급에 뛰었던 미래영웅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이죠. 그 마필이 형제 마필이 리얼딜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에서 한센의 자만은 7번마 리얼딜뿐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마필들도 의외로 스타트 능력이 있겠지만 7번마 리얼딜은 임기훈 기수가 기승으로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와 중속도 모두 다 있고요. 일단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라스트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임기훈 기수가 다리 바꿈을 시도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 1000m 경주는 힘으로 뗄 수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모던 조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신규 조교사가 이 김정철 목장에 가가지고 마주님 목장에 가가지고 1억 4천에 팔아라. 근데 이거 안 팔았어요. 그리고 직접 갖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모고된 조건은 모마 쪽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교부로만 보시면 65,000불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포인마인데 이거 엄청난 마필입니다. 활동적으로 기대치 따지면 엄청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은 7번마 리얼딜, 10번마 모고된 조건, 김정철 마주의 한집 승부 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역 기수도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모던 조커도 국내산 1등급 라운드 포인트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의 마필이 국내산 1등급 일요일에 10경주에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라운드 포인트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거의 대등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봐서는 모던 조커의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원래 이 말들이 그러면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모던 조커는 숨소리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저는 7번 리얼딜, 10번 모던 조크 요거 한 방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일찌감치 좀 추천 경주를 잡았습니다. 말들이 그만한데 일단 4번마 마루장군하고 크리스탈 조이죠. 요 두 마필 일단 팔립니다.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죠. 4번마 마루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2세마 경주 여기서 지금 11마리가 출전하는데 여기에 출전을 하지 않고 일부러 제가 봐서는 1200m 쓰는 모습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정호희 조교사가 1경주보다는 2경주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을 보면은 강하게 추진했을 때 중속에서 약간 반응하는 모습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100m에서 추진만 하고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2세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이런 거 좀 더 해결해야 된다 판단이고요. 5번마 크리스탈 메이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교의 뭐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80%, 90%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딱히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A시장에서 오른쪽 뒷다리가 절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뒷다리가 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를 강도를 얻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뭐 피부염까지 걸려가지고 피부염 걸리면 가렵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도 뭐 모기가 물리고 막 이러면 가려워서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염 걸리면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자요. 5번 뭐 크리스탈 메이저도 제가 봐서는 체중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4번, 5번의 막권보다는 저는 7번, 8번마 질풍원, 9번마 런닝 아티스트 이 두 마필을 보고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8번마 질풍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실격 재검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실격을 맞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봐서는 출발해서 약간 방해도 맞았고 모리를 맞아보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에 인다빙을 거의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6월 7일날 경주 때 주행검사 때 재검 때 모습을 보면 모래도 보고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9번만 런닝 아스트는 제가 주행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한테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2번마 에클리어 스타도 2억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무빙으로 때려봐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 경주는 1200m 거리로 줄여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에클리어 스타, 8번마 질풍, 자, 할게요. 2번마 에클리어 스타, 8번마 질풍원, 여기에 9번마 런닝 아이스티, 이 3D의 마필 중 한 마리 놓고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청년상, 이거는 지난번에 너무 체중이 많이 물었어요. 일단 533kg는 너무 무거워요. 이번에 뭐 스포조가 3번을 하고 나오는데 이 마필은 예전에 관절염도 좀 걸렸던 마필이라서 무릎 쪽이 그렇게 막 발스텍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에 무릎 쪽이 좀 좋아지면서 일단은 조교의 강도를 올렸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던 말 인기 1위고 7번만 인피니티 아너는 제가 봤을 때 2번보다는 더 7번이 더 좋습니다. 얘는 7번만 인피니티 아너 같은 경우는 조교 발이에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조교가 안 좋으면 안 들어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조교가 좋으면 엄청나게 발이 잘 뛰어요. 근데 이번에 모습을 보면은 뭐 국내산 1등급 최고 블랙 이런 마필들하고 3도 병합도 했습니다. 3마리 병합까지 하면서 근성을 끌어올렸고요.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놓고 때린 충막감은 안쪽에 1번 마운 다운 도전이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1400m에서 매직 스테이트를 잡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산 5등급 경주 2번의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했던 마필이고요. 굳이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스타트 능력 보십시오. 13초 3, 13초 2입니다. 여기는 그냥 밀고 중간 정도만 밀어도 충분히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최근 말타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한급 발휘를 하고 있는 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1번만 다운 도전,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거다. 안쪽 1번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기를 필요 없잖아요. 1번만 다운 도전을 축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번 인피니트 아너가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막권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 마필도 조교 좋을 때 잘 뛰는 마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선에도 붙을 수 있고 1번, 7번의 막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금왕명장 모래를 피하면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기본기 있게 타줬죠. 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마필은 뭐 3등급까지는 그냥 론스톱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조교의 내용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8번마 글로벌 진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는데 그 빠른 흐름에서도 의외로 잘 따라붙으면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부담량이 57이에요. 지난번보다 1kg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8번하고 9번하고 이 마필들이 지난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마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8번하고 9번이 뭐 6번째, 7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고요. 2번만 원더풀 S가 되겠는데 지금 8번, 9번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2번만 원더풀 S의 13초 6, 그 전에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마 원더풀 S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원더풀 S가 5월 18일 경유 때 채용본 쪽에서 100승을 해줬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중속에서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추춘추춘 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유승환 기수가 이 원더풀 S에 대해서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굳이 모래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번 경주에서. 2번이 그냥 선입 외곽 요거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글로리아너 이마필 나오죠 이제. 지난번에 조한별 기수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스타트에서 약간 단도리를 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4코너 돌아서는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전방 200m 지점까지 거의 약한 추진을 하면서 어정쩡쩡하게 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우주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되었는데 직전 경주 약간의 호전세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 4,500만 원짜리 경매가가 4,500만 원짜리거든요. 4,500만 원이라면 의외로 이 앞말이 4,500만 원이라면 순말로 따지면 거의 뭐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말이 4,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싸게 좀 산 거예요. 제가 봐서 지난번에 발걸음이 좀 나왔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11번만 사하라 원도가 되겠습니다. 요걸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처럼 외곽에서 무빙이 되는 마필입니다. 약간 JR 런닝 제갈을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제갈도 이제는 뭐 해제해도 되지 않을까? 정상적인 뭐 링 제갈 이런 걸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빙을 하는데 무빙에서도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냥 뭐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다 넘어가죠. 쭉 이렇게. 기본기도 있고 그렇게만 빠른 말이 없어요. 이 레이스도요. 5번하고 투어너그라인하고 안쪽에 1번은 글로리아네 2번은 걸작선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근데 11번은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는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번 사라 몬드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겠고요. 4번마 뷰티풀 원더풀도 좋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하고 전개적인 모습을 보면 중속에서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힘이 이제 끌고 가는 걸 상당히 잘 띄워줬어요. 문정국 의사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파악을 하고 들어간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부담량도 지난번에 안말 경주 출전해서 53이었는데 이번에 52.5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해볼만 해. 의외로 강단이 있습니다. 4번마 원더풀 데블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요. 8번만 엘리트 로얄 같은 경우도 이탈은 좋았지만 직전에 안쪽을 보면서 따라가는 적이 있거든요. 8번도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걸 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아니 밀어서 그냥 선행을 가도 되는데 왜 이걸 따라가는 전개를 할지 좀 의문이 됐어요. 요게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에 김철호 기수가 타는데 굳이 이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2번이 뭐 선행을 가면 그 선입 외벽 옆에 붙어도 되고 아예 밀어서 선행을 가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그 중속에서 힘이 있는 11번 사람 원두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딱 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캠프 데이비드, 4번마 안양천둥, 여기에 6번마 매직 프린스, 7번마 서머 파티 이렇게 4주의 마필이 팔립니다. 3번마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옥송 기수하고 엄청나게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차라리 다비드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데 이때 뭐 팔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이 다비드 기수가 이제 마지막 기승이다. 마지막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캠프 데이비드가 팔렸는데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안쪽에 이스펙트, 2번마 서울돌풍 이런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선행을 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임경기수 스타트 능력이라면 충분히 일단 가능하고요. 캠프 데이비드. 4번은 안양총동. 요즘은 홍대우조교사 마방에서 박우릉 기수를 태워놓고 엄청나게 승부를 잘해서 상금을 벌고 있습니다. 부담량도 1.5kg뿐이 안 늘어졌기 때문에 4번 안양총동은 뭉치는 레이스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5번만 호명캔도 일단 좋은 마필인데 이게 27조 마방에서 이제 14개 이신우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했는데 최근 이신우 조교사, 이시정 조교사 마방에서 뒤로 물러갔던 마필, 다른 마방으로 갔던 마필들도 있지만 또 이신우 조교사 마방으로 오는 마필들도 있어요. 호명캔도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능력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얘는 이제 배당의 메리트가 있고요. 6번만 매직 프린스, 7번 서머 파티 이 두 마필 다 괜찮습니다. 근데 6번만 매직 프린스 같은 경우는 모래를 받고 정보가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거고 7번만 서머 파티는 지금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신영 조교사 마방에서 7번만 서머 파티하고 5번만 호명핀이 출전하는데 7번만 서머 파티가 약간 뻥카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말이 지금 1300m, 1700m를 다 뛰어봤는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경기 편성입니다. 7번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진카, 충막감 잡아놓고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음파조이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임다빈 기수가 중간에 제어를 했을 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 제어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제어를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도 없습니다. 일단 5번만 쓸모가 이제 선행식으로 가고 8번만 태평여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따라 붙는 전력 요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1번 게이트 음파조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봐서는 1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봐서는 뭐 두 번째 그냥 외곽 전개 그러니까 앞쪽에 갇히면 안 돼요. 음파조이는 안쪽에 갇히면 안 돼. 사코너까지 힘한변 하는 거 좋겠지만 안쪽에 갇히는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요. 1번 음파조이를 축으로 일단은 저는 9번마 드래곤 스퀘어 여기도 한번 때릴 생각입니다. 드래곤 스퀘어는 장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700m에서 국내선 5등급 경기에서 54.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를 보십시오. 거의 맨바닥에서 후미골에서 있었던 마필입니다. 사코노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쫙 탄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쫙쫙쫙쫙. 근데 이거를 이번에 푸르칸이 타면서 2.5km 감량까지 있습니다. 푸르칸 기수는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이 드래곤 스퀘어 퍼즈의 자마들이 장거리가 더 유리합니다. 단거리 이런 경주보다는 장거리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토니 조교사가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주행검사를 하고 나서도 1000m 경주 주행검사를 하고 1300, 1400, 1700, 1700, 1700, 1700 이런 경주에 쓴 거예요. 1200, 1300 경주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드래곤 스퀘어에 대한 철동적인 기대치 이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1700,
1800m를 이번에 씁니다. 근데 이번에 1800m 거리예요. 더 유리해요. 제가 봐서는 드래곤 스퀘어 이 마필을 현장에서 제가 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면은요. 근데 1번마 음파 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8번마 태평양으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면 이게 대끼리 막곤인데 이건 진짜 많이 고민이 필요해야 돼요. 얘가 지금 이제 5월 19일 경주 때 여기 유승환 기수가 탔는데 채찍을 왼쪽 채찍으로 바꿔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워낙에 안으로 기대니까.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거 타고 외곽으로 뺐다가 내측으로 기대면서 펜스까지 기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 1800m이기 때문에 또다시 내측으로 기댈 수 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알고 있겠죠.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카바가 들어가겠죠. 근데 문세영 기수는 조금 왼쪽 채찍을 제대로 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대끼리 막곤입니다. 그러니까 8번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뭐 음파주한테 2분의 1만 10분대 안 졌잖아. 근데 여기에 부담량이 57.5kg까지 1kg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6.5하고 57.5하고는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납니다. 그때 8번마 태평양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뭐 이게 뭐 3배? 제가 봐서 3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18에다가 때리지는 못하고 제가 봐서는 1번, 9번에 한 방을 때리고 3번성식으로 8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히 뭐 그 다음에 마필들도 없어요. 11번만 성황 크라운도 장출이가 이번 주 세 번째 기승인데 부담량이 조금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번마 비트형은 2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얘가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여유롭거든요. 6번 비트형을 좀 고민을 배당 매필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수홍이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자이언트 M. 오,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뭐 힘으로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정희 기수가 펀치 막 강하게 푸시 해가지고 상당히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뭐 타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2번마 짝스킨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굳이 뭐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무너졌는데 출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괜찮은 레이스입니다. 그 빠른 마필들도 없고요. 여기 10번에 용암 마린고가 있는데 제가 봐서 얘는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얘는 좀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하고 말들을 잘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9번, 2번,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 중에 뭘 한 마리 잘라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10번만 용암 마린고를 자르고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볼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데 1번만 힐링 세이븐. 힐링 세이븐도 지금까지 김효종 기수가 탔습니다. 예전에 박우름 기수가 타봤던 경험도 있었던 마필이고요. 중세계에서 약간 모리를 맞은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우름 기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13초 6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요. 상태도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여기 3번마 별나라 마마도 여기도 도전 세력입니다. 여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좀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중에 정리할 수 있는 마필들은 싹 정리하겠고 안정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린 마필 놓고 여기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많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여기 막 아라모아도 팔리고 10번 영광마련구도 팔리고 8번마 미스 찰리도 팔립니다. 다 팔리는데 인기마가 불안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 걷어내고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영광의 월드 같은 경우는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약간 무빙을 떠야 되는 마필인데 막 감량 5kg가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까지 4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모리를 맞지 않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5번마 절대가치와 외곽 10번마 나인 이글 이런 빠른 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앞선에서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4번마 영광의 월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8번마 미라클 한강 얘는 뭐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이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야, 이게 5연타의 입상에 성공했던 6연타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연타를 도전한다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뭐 3세 마필이 6연타? 지난번에 절대간차한테 목차로 졌거든요. 그리고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한 겁니다. 10주. 이게 뭐 마필의 상태가 이상이 없었더라면 그냥 정성주기에서 출전할 수 있는데 10주에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10주 때문에 이게 약간 걸립니다. 10번만 나인익을 이번에도 이제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중속에서 따라붙을 세력이고요. 11번만 터프맨도 지난번에 나인이글하고 같이 뛰었죠. 터프맨 2착을 하고 나인이글이 3착을 했습니다. 두 마필이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다음 마필 다 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쪽에 1번만 시크릿 플레이어를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워낙에 단단한 마필인데 1400m였으면 와 이거 좀 인기마다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1200m로 팔리면서 약간 덜 팔렸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제로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약간 늦발을 했는데 약간의 늦발을 했으면 말을 엄청나게 푸시 해가지고 좀 더 따라 붙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바닥이 있어요. 이 시크릿 플레이가 지난번에 좀 빠른 흐름이 맞겠지만 이게 아예 바닥에서 전개하는 말일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말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조제로 기수가 조금 느슨한 전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우 1번 게이트입니다. 좀 안쪽에 갇힐 수 있는 기수인데 조제로 기수는 안쪽에서 외곽으로 잘 빼는 기수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빼가지고 추입을 하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만 시크릿 플레이 이마필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10번 여기에 뭐 외곽에 11번 이런 마필들 8번마 미라클 한강까지 다 뭔가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겠고요.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안쪽에 1번 시크릿 플레이 이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블루레몬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출전했던 마필이죠. 마필도 약간 블루레몬도 모래를 좀 피해서 타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모래를 계속적으로 맞고 타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모래를 맞고 타도 의외로 중속에서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 붙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지난번에 흐름도 약간 빠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빠른 흐름에서 좀 못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동환 기수가 좀 더 푸시 해가지고 4코너 돌기 전에 승부수를 봐줬어야 돼. 근데 그 승부수에서 계속 4코너까지 모래를 맞으면서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성 자체도 워낙 약해졌고 블루레몬이 이런 레이스에서는 이동환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6번만 뭐 대사리하고 8번 마이센터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8번 마이센터도 여기서 모래를 피해야 되고 뭐 이상적에서 6번마 마이센 대사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을 가겠죠. 근데 이 마필은 초반에 밀어버리면 대사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밀어버리면 마스에서 걸음거리가 많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1번마 블루레몬은 사정권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3번마 오라카는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조기를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보미노 트랙라이드하고 문세영 기수가 조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안 탑니다. 53.5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수가 한 주에 탈 수 있는 마필이 12마리입니다. 12마리. 12마리 중에 문세영 기수가 뺀 말이 이게 오락한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연타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조구하고 12마리 중에 한 마리를 뺐다? 그러면 3번만 오락한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대항구가 되겠습니다. 복병 마필이죠. 이 마필은 운하기의 스포조교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유리한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승부사, 금빛마, 장산 포이즌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때려왔는데 걸음거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조교의 강도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1600m 거리를 늘렸는데 이번에는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승부 타이밍이 잡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뭐 실버마 신한 특성도 좋고 8번 마일센터도 다 좋아요. 근데 9번마 대항구는 조교 때 느낌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끌어올렸다는 거죠. 지난번에 뭐 한 70%의 조교 때 모습이면 이번에는 한 90%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서
조교강도를 가장 많이 올린 마필이 외곽의 부보마 대항고예요. 충분한 조교와 충분한 조인공 기술 농땡이 잡을 수 있는 것까지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는 1번, 9번 쪽에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토요경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정말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 안전한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해서 웃을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